와우! 달순의 라이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토트넘의 레비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소심한 짠돌이다, 구두쇠다, 스크루지다, 배성재다. 아니면 현실에서 이런 경영자 없지. 아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정도로 흑자내고 이 정도로 팀을 끌어간 사람 없어. 최고의 경영자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의 사실은 의견이 굉장히 이렇게 극과 극이 오갈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토트넘의 레비 회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좀 너무 좀 구두쇠 아니야? 너무 짠돌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주급이 적고 막 선수 영입도 잘 안 되고 막 키워놓으면 나가고 막 이런 거니까 레비 회장 너무 구두쇠야라는 의견이 좀 우세했던 게 사실인데, 하지만 사실 영국 내에서는 대단한 경영자, 대단한 전략가로도 많이 평가받고 있죠. 최근에 이거와 관련한 또 이제 보도 하나가 나와서, 조사 하나가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토트넘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클럽 1위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그냥 가치냐, 상업적 가치 1위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딴 것도 아니고 상업적 가치?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 돈을 그렇게 안 쓰는데 상업적 가치가 최고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데일리 메일에서 나온 이렇게 기사인데요. 네, 토트넘이 1위에 올랐다, 이런 기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리버풀에 가면 리버풀 대학이 있는데,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리버풀 대학이 많이 갑니다. 왜? 여기에 그 축구와 관련한 커리큘럼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리버풀 대학의 경영학부에서 그 축구와 관련한 파이낸셜 쪽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상업적 가치 가장 뛰어난 팀이 어디냐,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요 사람이 주도했다라고 해요. 축구 금융 전문가 키어런 맥과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서 이걸 조사했다고 하는데, 자,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20개 팀들 중에 상업적 가치 1위 토트넘입니다. 추정 가치 26억 파운드, 3조 9,500억 원. 2위 맨체스터시티 22억 파운드, 3조 3,500억 원. 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추정가치 21억 파운드, 3조 2천억 원. 4위 리버풀 16억 파운드, 2조 4천억 원. 5위 아스날 14억 파운드, 2조 1,300억 원. 6위 첼시 12억 파운드, 1조 8천억 원. 7위 울버햄튼, 8위 뉴캐슬, 9위 번리, 10위 레스터 순입니다. 이게 힘들다. 자, 이렇게 이제 10위까지 좀 상위권을 좀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표를 보고 진짜 토트넘이 상업적 가치가 1위라고? 아니 뭐 맨시티, 맨유, 뭐 리버풀, 아스날, 첼시 이런 데보다도 높고 하물며 1위라고? 딴 것도 아닌 상업적 가치가? 돈을 그렇게 안 쓰는데? 그런데다가 최근 10년 동안 토트넘이 뭐 메이저 타이틀이 없죠. 우승한 적이 없어요. 뭐 프리미어리그, FA컵, 리그컵, 유로파리그, 뭐 챔피언스리그, 하여튼 10년 동안 타이틀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될 수가 있지? 자, 이번에 이 조사는요, 그냥 뭐 여기 부동산 얼마 있어, 여기 지금 갖고 있는 현금 얼마 있어, 이런 것만 따진 게 아닙니다. 뭐 기대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을 총 망라해서 데이터를 낸 건데, 크게 토트넘이 이렇게 1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성비 값. 가성비 적게 쓰고 왕창 뽑아내더라, 이런 거예요. 피파로 가면 이제 홍철이나 베고비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토트넘이 주급 많이 안 주는 건 뭐 다 아시죠?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돈 있죠. 주급 플러스 뭐 영입을 할 때 이적료 피 같은 거 다 포함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6번째로 돈을 쓰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의 약간 위치를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이 쓰는 팀은 아니죠. 얼마 썼느냐? 8,197만 8천 파운드, 1,245억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요. 1위 맨시티는 얼마 썼느냐? 2억 4,577만 1,000 파운드, 2,215억 원입니다. 그러면 대충 선수들에게 쓴 돈이 토트넘은 맨시티 대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위가 맨유인데 1억 3,519만 5천 파운드. 그러니까 이거 뭐 맨유하고도 비슷한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충 한 절반이거나 60% 요 정도 쓰고도 이 정도의 결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야, 요거 좀 가성비 갑이죠. 그런데다가 지난번 두 번의 이적 시장에서는 아예 선수를 영입을 한 명도 안 했어요. 뭐 영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도 포체티노 감독이 어떻게 했어요? 팀을 챔피언스 결승까지 끌어올렸잖아요. 이건 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적게 쓰고 최고의 결과를 내오니 이거는 뭐 경영 실적에 있어서는 1위가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경영에 대한 기대 수익인데, 새 경기장. 토트넘이 새 경기장을 졌는데
사실 여기 뭐 질 때는 정말 뼈 빠졌죠. 1조 5천억이 들었으니까 막 돈 쓰느라고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경기장 정말 잘 져놨어요. 제가 지난번 갔을 때 이 옷도 제가 토트넘 새 경기장 갔을 때 이번에 사온 옷인데 가신 분들은 저 그 얘기 하시던데 그 스타필드랑 좀 많이 닮은 것 같다고. 저는 스타필드 안 가봐서 아직 모르겠는데 굉장히 최첨단 쇼핑몰, 그러니까 축구 보기에도 어마어마하지만 와 막 거기서 공연도 하고요. 무슨 뭐 음식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가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다가 최신식에다 6만 명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돈 엄청 벌걸?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대 수익. 그런데다가 네이밍 라이츠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한 매년 이렇게 되면 몇백억 수익이 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게 모두 포함돼가지고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현재 상업적 가치 1위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게 2년 전에도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3위였어요. 토트넘이 1위로 올라간 거죠.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미 토트넘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런 뭐 가성비나 뭐 당장의 어떤 경기장 기대 수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지난 시즌 때 토트넘이 얼마의 수익을 얻었냐면 돈 많이 버네. 4억 6,100만 파운드 7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이거는 그 전년 대비해서 얼마가 늘어난 거냐, 수익이 21%가 증가한 거. 이미 이렇게 흑자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벌었던 수익에 인건비, 선수들의 인건비로 순수하게 지출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이게 포인트예요. 토트넘은 39%밖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혹시 그게 뭐 축구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으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다른 어떤 앞으로의 경영활동이라든지 혹은 제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건비에 대한 비용이 너무 크면. 프리미어리그에 기본적으로 다른 팀들은 얼마 정도 쓰냐면요, 수익이 한 60%, 많게는 80% 이상도 인건비로 다 씁니다. 이게 실제로 조사가 나와 있어요. 이런데 토트넘은 39%만 쓴다? 굉장히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죠. 이게 또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지난 시즌에 전체로 적자를 봤을까요? 흑자를 봤을까요? 네, 손실을 봤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얼마의 적자를 봤느냐? 3억 8,400만 파운드, 5,80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렇게 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토트넘은 흑자를 내고 있고 이 안에서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게 되게 안정적으로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축구팀이 돈을 버는 구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TV 중계권료. 두 번째 경기가 있는 날 티켓이라든지 초코파이 같은 거 팔아가지고, 초코파이는 아니죠, 그냥 파이죠. 이런 거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매치데이 수입이 있고요. 가운데 손가락이 이상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커머셜 수입이라고 그래서 뭐 에이보드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무슨 마케팅적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요게 세 가지가 기본적인 축구팀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플러스 이적 수입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항상 일반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서 버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빼놓을게요. 이거는 비경상 수입입니다. 경상 수입만 놓고 봤을 때 이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가 서로가 다 안정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야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프리미어리그는 상당 부분 70% 이상을 어디다 의존하고 있느냐? TV 중계권료. 왜냐하면 TV 중계권료가 프리미어리그가 전 세계로 3년에 걸쳐서 팔거든요. 전 세계 얼마 파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환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9조 원. 와,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 많은 팀들이 TV 중계권료 이렇게 방송국만 약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중단됐을 때 난리가 난 게 TV 중계권료 못 들어온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토트넘은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실이 있어요. 선수단 운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경기장 인프라 투자해서 거기서 기대 수익 이런 게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TV 중계권료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겁니다. 자, 이러면 레비 회장에 대한 경영 활동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건 좀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죠. 실제로 레비 회장은 영국 내에서는 평가가 물론 거기서 되게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야, 좀 투자 좀 하자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야, 축구라고 하는 현실, 프리미어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해. 여기서 이 정도의 경영이면 매우 현실적으로 잘하는 거야. 레비 회장이 여러분들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되게 잘했다고 그래요. 경제와 부동산을 전공을 하고 그 이후에도 비즈니스에 굉장히 아주 그 성공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토트넘을 이끈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이제 20년 됐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수완을 발휘했죠. 이 레비 회장을 평가할 수 있는 두 가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일화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에 이제 그 레비 회장이 토트넘을 딱 맡은 다음에 재무 상태를 쭉 봤다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와 토트넘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현재와 같은 지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얘기 뭐예요? 이렇게 돈을 펑펑 쓰다가 다 망해. 이걸 이미 꿰뚫고 이런 식의 경영을 해왔던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선수단을 영입하거나 내보낼 때 레베장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해서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의 자신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베르바토프가 메뉴 갈 때 퍼거슨 감독이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정확하게 퍼거슨 감독이 했던 말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내 엉덩이가 떨어져 나갈 만큼의 고통을 느꼈다. 협상하다가 레비 회장과, 그러니까 이제 고관절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죠. 그만큼 레비 회장과의 협상은 고통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비 회장은 확실히 뭔가 팀을 현실적으로 끌어가는 경영의 어떤 능력에 있어서는 인정해야 될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팬들 중심으로 해서는 야 이제 좀 팀이 좀 달라졌잖아. 이제 옛날에 막 그 중위권 이런 거 아니잖아. 이제 맨날 빅4에 들어가잖아. 이번 시즌 좀 어렵지만 이런 상태에서 좀 이제 과감하게 투자해서 한번 올라갈 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여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조금 뭐 파산 얘기까지도 물론 뭐 하브리그 팀들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는 레비 회장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스크루지다, 짠돌이다, 배성재다, 아니면 현실 속에서의 최고의 경영자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약간 가운데 스탠스를 애매하게 할게요. 현실의 경영 능력은 인정하는데 이제 사위 계속하니까 더 조금만 더 투자만 조금만 더 어정쩡한 스탠스 저도 살겠습니다.